여기는 이제 제 저기 친한 동생이고요. 후배고 변리사예요. 변리사 후배고요.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영업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로고도 만들고 간판도 달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간판을 떼라. 그럼 비용이 그게 얼마예요? 그냥 등록했으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조금 해놨으면 간단한 것을. 기본적으로 상표 등록 제도라는 것이 내가 정한 어떤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보호 제도잖아요. 같은 이름을 뭐 두세 사람이 써버리면 혼동이 오고, 또 나도 문제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혼동이 오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등록을 함으로써 이제 보호를 해주는 제도고요. 보통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호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상호를 정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에 상호를 적게 되는데, 거기에서 등록해 놓을 때는 뭐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그냥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그냥 이름을 정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독점적인 어떤 보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사업자 등록은 해주는데 네. 보호해주는 건 없는 거구나. 보호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호로도 여러 사람이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주다고 우리가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 이름을 내가 독점적으로 쓰고 싶고 이게 정말 내 거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특허청에서 그래야지만이 보호가 되는 거고,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이름은 남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상품에 쓰면 상표, 뭐 서비스에 쓰면 서비스표 이래가지고 이름을 구분지어서 불렀는데, 그게 뭐 혼동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 똑같은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요즘 최근 트렌드가 좀 법률이나 모든 것을 좀 간소화해서 용어도 그렇고 좀 일반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자꾸 쓰려고 하고 순화시키고, 이제 그런 일환으로 서비스표라는 거는 이제 없앴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상표권으로 통일됐습니다. 이름만. 아, 그럼 우리는 상표권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상표라는 게 나의 이름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렇죠. 어떤 뭐 법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등록 제도다. 등록 제도, 등록하는 제도. 등록 제도다. 사업자 등록으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사업자 등록은 사실 세무서에 세금을 이제 납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코드를 받는 맞아. 정도의 세금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맞아. 같고, 거기에 이름 적혀 있다고 해서 이 이름이 내 거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름이 내 게 아니구나. 내게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 네.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서. 특허청에. 오케이.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서는 그 브랜드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는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렇죠. 내가 그 이미지를 날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겠네요. 소비자도 보호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업자도 보호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익적인 성격도 꽤 강한 법률이에요. 네. 그럼 상표가 어떤 건지는 이제 좀 알 것 같고, 그러면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사업자 등록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빗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할 때는 세무서 가서 또 서류 제출하고 뭐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하면은 뭐 특별한 심사 없이 그냥 등록증이 바로 날라오잖아요. 근데 상표는 비슷한데, 상표도 서류를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등록이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다른 게 심사라는 거랍니다. 상표는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이 전에 비슷한 이름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걸 독점적으로 줘도 되는지, 그걸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등록을 해줬다는 거는 심사를 다 마치고 문제 없다라고 해서 독점권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죠. 잘못 심사를 잘 해야 되는구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그래서 상표 등록 과정은 총 세 가지로 신청, 심사, 그리고 등록. 등록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거면 거절.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신청을 해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최근에는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꽤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도 사업자 등록 깜짝 놀랐었어요. 제 거 할 때. 한뭐 일주일 정도면 나오죠. 1, 2주 늦어도 그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6에서 8개월 동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에 통과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2달을 기다립니다. 그걸 공고라고 하는데 공고라는 거는 혹시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거절 사유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상표를 보고 출원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근데 심사관은 그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심사관 모르고 허가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남이 내 거를 먼저 신청을 해놨다 이러면은 등록이 안 되게끔 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을 2달 동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상표 등록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제기를 해달라는 의미로 2달간의 그런 기간을 둡니다. 아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2달 지나서 등록이 최종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면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신청부터 상표가 등록되기까지는 거의 10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그러니까 꽤 긴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상호나 상표나 완전 사업 초기에 만드실 텐데 이거를 그러면 원래는 등록을 하고 나서 쓰는 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등록이 된다는 보장도 보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많이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네. 저도 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네. 보장이 없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근데 막 그걸로 마케팅하고 브랜딩 하는데 들어간 그쵸. 비용이 되게 큰데 이미 돈을 써버렸는데 그때 가서 안 된다 안 그러면은 되면은 상당히 뭐 난감하고 여기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예, 제도가 좀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길어야 돼요? 심사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할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증 아까 일주일 얘기했는데 예, 보통 뭐 다 하루 안에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비슷한 게 2, 있는지 3주 안에 없는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기존 사건이 이제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문제네.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쌓이는 처리하면 될 것 거죠. 같은데 네. 실제로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요즘 그래서 아쉽네요. 아마 한번 이렇게 싹 그 기존 사건을 싹 정리를 하면 이제 새 출발을 예를 들어서 한다 이러면 21세기에 이제 조금 나을 텐데 4차 산업혁 근데 한국 특허청이 참고로 제일 빠릅니다. 아 외국은 더 느려요? 외국은 더 느려요. 진짜? 네, 그래서 한국이 제일 빠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간이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딜레마가 생기니까 특허청 한국 특허청에서는 그 이제 우선 심사라 그래서 이걸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우선 심사? 네, 그걸 우선 심사라 부르는데 우선 심사라는 거는 원래는 접수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접수된 게 많으니까 내 거는 6개월, 8개월 뒤로 밀리는 거 개념이거든요. 근데 뒤에 신청됐지만 이걸 빨리 앞으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빠르게 해준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거는 추가 비용이 일단 들고 일반 심사에 비해서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급행료 개념으로 돈이 들고 그 다음에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신 분한테는 좀 특허청에서도 이 사정을 방금 모순된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좀 빨리 해줘가지고 등록이든 거절이든 뭔가 결과를 받아야 이분들이 사업하실 때 또 향후에 계획들이 나오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우선 심사를 하시면은 최근에는 거의 한 달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한 달. 비용이 비싸요? 우선 비용이 심사 추가됩니다. 이거. 얼마 정도? 비싸요? 아니면 뭐 대충? 아주 많이 비싸진 않고요. 한 총 특허청 비용으로는 16만 원이 추가가 되고 16만 원? 할만하네. 16만 원 이제 세금 개념이 10개월을 줄여주는 거면 16만 원에 그 플러스 이제 이용하시는 변리사 사무실이 있으면은 그 사무소 비용은 추가될 수 거기서 수수료는 더 받을 네, 수 있고 수수료는 플러스 내가 알바. 직접 하면 16만 원. 그렇죠. 16만 원에 그 국가에 내는 돈이니까 이건 똑같거든요. 16만 원 내시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셨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게시만 했으면 다 돼요. 네, 내가 이 상표를 지금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되나? 사업자 등록증은 안 돼요.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매장을 보지 열었던가 않거든요. 네. 뭐 어떤 최소한 매장을 열었든지 홈페이지를 열었든지 그러면 그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우선 심사 대상으로 해서 빨리 심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우선 심사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심사 사업을 제도. 이미
그러니까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상표 등록이라는 게 내가 어느 날 좋은 이름이 생각나서 그렇지. 미리 좀 해놓자. 해놓고 뭐 사업 실제 사업은 몇 년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심사 하시면 될 거고 당장 지금 뭐 로고 만들고 있고 뭐 간판 주문 들어갔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사실 우선 심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안 됐을 때 나중에 그걸 해결하려 그러면 너무나 그렇죠. 머리가 아파요. 네, 그렇죠. 네. 네. 1년 들어가는 뒤에 비용이 맞아요. 엄청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권장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이게 근데 만약에 너랑 나랑 네. 똑같은 상표를 가지고 네. 상표 등록 신청을 했어. 아,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장소 빌려준 데가 박세니 마인드 네. 코칭이니까 네. 뭐 간접 뭐 PPL을 해주자면 박세니 마인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요. 돼 있습니다. 참고로 박세니 마인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내가 오늘 신청하고 만약에 너가 한 달 있다 신청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이거를 해 우선 심사를 하면 그렇죠. 먼저 될 수 있는 거야? 그 질문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이 우선 심사라는 거는 출원한 날짜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만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 심사의 그 등록의 기준은 누가 먼저 신청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께 등록이 되는 거지 뒤에 신청한 사람이 우선 심사를 하면 빨리 거절되겠죠, 이 사람은. 그 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이 사람이 한참 뒤에 10개월, 8개월 지나고 나서 앞에 비슷한 이름이 이미 신청돼 있어서 거절입니다라고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보는 거지. 아, 앞에서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네, 거절이야? 무조건 거절인 아, 거예요. 그래? 우선 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 출원일을 우선으로 땡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 개념, 그거는 그게 개념이 이해가 합리적이지. 되시나요? 네. 그거 합리적이지.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알 수가 없잖아. 출원을 하는 걸 알 수 있나? 아, 근데 아까 네. 출원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아, 출원 제가 이제 출원이라는 용어를 이제 설명드릴 때는 좀 안 쓰는 편인데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출원이라는 용어를 저희 업계에서밖에 못 들어봤어요. 사실 잘 안 아, 쓰는 그래? 것 같은데 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많이 알고 있을걸? 똑똑하신 분들 아니야. 똑똑하신 분들 알고 있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닌데? 아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출원. 약간 일본식 표현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근데 이 말을 되게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지고 아마 많이 상표 알고 출원, 있을 거야. 상표 출원 이런 그러니까 신청하면 출원이지. 똑같은 거예요. 신청이 출원이야? 네, 출원하고. 아, 그거 아까 물어보려다가. 그래서 저는 이 용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법률 용어 자체를 신청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 우리 많이 쓰는 단어. 근데 왜 그렇구나. 출원이라는 걸 계속 고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원이 신청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법적인 오케이. 용어는 출원, 상표 출원이라고 그러고 그냥 말 그대로 내 상표를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청. 그냥 신청이라고 얘기하면 신청이라고 되겠네요. 이해하면 쉬워요. 오케이. 이해하기도 쉽네요. 근데 막 그런 거 그래서 아는 것 같아. 어디 특허 출원했다, 예, 상표 출원했다 이런 특허 걸로 출원, 광고하니까. 상표 출원 이런 단어 때문에.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죠? 아무것도 특허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내가 했다, 특허 네. 출원했다, 막 마케팅적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원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마케팅을 하는데 특허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러면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있어 보이니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럴 수 이런 거 있겠다. 관심을 그럴 갖고 수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 지금 이제 말이 나오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 간판이든 어디 마케팅 자료든 무슨 특허 출원, 뭐 상표 출원 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출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인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돼야지만이 이 사람이 진짜 특허권자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진정하게 특허를 받으신 분들은 특허 등록이라고 씁니다. 상표도 상표 등록. 그러니까 신청이나 출원이 시작이고 등록이 끝인 거죠. 등록이 끝인데 보통 출원이라고 써놓고 거절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특허권자인 것처럼 그게 정말 오인되게끔 많았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 마케팅 목적. 실제로 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저기 그러면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네,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정은 뭐 똑같고. 특허는 우린 관심 없으니까. 네. 네. 특허도 뭐 가끔 자영업자분들 특허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과정은 출원, 그다음 심사, 등록 이 과정은 똑같고요. 근데 기간은 특허는 더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특허는 뭐 선행 기술을 또 조사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특허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말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고
근데 특허도 똑같이 빠른 심사 제도가 있어요. 장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죠? 그거 빠른 심사? 참고로 특허도 외국에 내면 막 4, 5년씩 걸리는 와, 거예요. 장난 아니구나. 한국이 다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오래 걸리죠. 절차들이. 뭐 전산을 도입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러면 아까 제가 하던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상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등록이 된 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키프리스라는 데서 검색하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출원이 된 것도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출원이 된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아, 상표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놓기 때문에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신청했으면 오늘 신청하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다 올라오고요. 인터넷에. 요즘에는 한 3일 만에 올라오는 것 3일? 같아요. 그러면 그 3일 안에 겹치지만 않으면 그렇죠. 아까 같은 일은 있지 않겠네. 네, 정말 재수 없으면은 3일 안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걸릴 수 근데 있죠. 실제 네. 제가 겪어봤어요. 그런 일 있겠죠. 예. 하루 상간으로 분명히 찾아볼 때는 없어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전날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전한 거는 신청을 하셨더라도 한 달이나 1, 2주 있다가 한 번 더 찾아보는 거 혹시 며칠 사이에 누가 하지 않았나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좀 더 안전하게 되겠죠. 아, 실행력이 중요해 진짜. 정말 하루 만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법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같이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날 똑같은 상표를 우연찮게 누가 그럴 수 두 있죠. 사람이 우연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협의를 하라 그래요. 니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둘 중에 한 명이 근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서로 막 내가 쓸 거라고 그러면은 반씩 잘라주나? 뽑기. 아, 진짜로? 추첨을 해 추첨. 아, 추첨을 근데 나름 합리적이다. 뭐 방법이 어떻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만약에 이 상표를 먼저 혹시 한 사람은 쓰고 있는데 한 사람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생각나서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저 쓴 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것도 이제, 합리적이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근데 객관화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분쟁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있었어요? 실제 와, 있었어요. 진짜 실제 있었어요. 똑같은 거를 신기하다. 서로 선의로 뭐 서로가 모방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그냥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같은 날, 같은 똑같은 날짜. 거를. 근데 시간까지 보진 않거든요. 그냥 날짜만 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오전에 했고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 오후에 보면 괜찮을 텐데. 보면은 정확한 사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할 수도 그쵸. 있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해놨고 날짜만 가지고 딱 보기 때문에 재밌네. 이거 재밌네요, 상표 얘기. 예. 그러면은 지금 등록 과정하고 등록하는 기간까지 기간까지 정리가 된 거죠. 네, 설명을 재밌는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비용.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상표는 이제 변리사라는 변리사한테. 예, 표준 그치.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이렇게 3가지 비용이 나오게 돼요.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겠지. 돌려줘요. 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비용은 된 것 같아요. 그죠? 깔끔하네요. 네, 직접 하면 비용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줬는데 간단한가?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영업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내가 여유 있고 시간 있고 그러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겠네. 하실 수 있는데 잘 못 찾겠으면 여기 10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